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정책 관련된 영상을 하나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 혹은 수도권 주요 지역 내에 내 집 마련을 꿈꾸셨던, 그리고 그 가격이 15억 원 이하였던 그런 분들이 이번 정책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어떤 것들인지만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되면 환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평가는 잠시 접어두려고 합니다. 잘됐다, 못됐다 이런 것들은 최대한 내려놓고 이 정책 안에서 실수요자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두 번째는 전세 대출, 세 번째는 청약 조건, 그리고 네 번째는 세금입니다. 우선 이번 정책이 주로 어디에 적용되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 경계선 보이죠? 이게 서울의 경계선입니다. 서울 전체가 대상이고요. 그리고 하남, 성남, 용인, 수원, 안양, 과천, 그리고 광명까지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게 굉장히 이슈인데요. 날짜는 아직 남았습니다. 오는 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내년 말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풀릴지. 이렇게 되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셨던 분들은 어떤 게 달라지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일단 대출부터 보겠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집 가격 대비해서 대출이 얼마나 가능하냐, 이 비율을 LTV라고 합니다. 원래는 70%였는데 40%로 줄어들게 됩니다. 15억 이내 아파트들은 40%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15억에 40%면 6억이거든요. 최고 금액인 6억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전 대책의 영향으로 이미 저희는 6억 이상의 대출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6억까지 나왔었는데 이제는 4억까지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LTV라고 하는 거는 거래 가격이 아닙니다. KB 시세나 이런 금융거래 지정한 시세가 있잖아요. 그 시세의 40%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5억을 초과하는, 넘는 아파트들은 4억까지, 그리고 25억이 넘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2억까지만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대출이 안 나와도 되니까 25억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재력이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최대 만기가 30년으로 줄었습니다. 원래는 40년 정도 나오기도 하고 정책에 따라서 50년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 없고 이제는 무조건 30년. 생애 최초 LTV는 예외로 두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도 변동이 있는데요. 저희 수입 대비해서 상환할 수 있는 돈,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DSR이라는 걸 따지게 되는데 내용이 어려우니까 저희한테 미치는 영향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도 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게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집값이 올라가고 뭐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거를 차단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신 분들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규제 지역 내에 집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가 집을 살 때 계약금 같은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에도 1억 이상을 받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집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인 전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전세를 살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전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3억 초과의 아파트를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규제 지역 내에 3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하신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전세를 살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집을 구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세대출 DSR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원래 전세대출은 DSR 적용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주택자가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다,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10월 29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집을 살고 있는데
전세를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은 전세 대출을 받으실 때 한도가 2억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청약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저는 몇 년간 청약 공고를 읽을 때 굉장히 쉬웠었는데 이제는 좀 복잡하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점제 비율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8호제곱미터 초과하는 곳들은 추첨제가 100%였는데 이제는 가점제가 80%가 되게 됩니다.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가 70%, 그보다 작은 면적은 가점제가 40%입니다. 2년 이상 지역 거주자의 우선 공급을 하게 되고요.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일단 오를 것 같은 집을 청약 받아 놓고 전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재당첨 제한도 투기가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청약을 넣을 때 예전보다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금입니다. 내가 산 가격에서 팔 때의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걸 양도소득세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 조건이 이전에는 보유 2년이었는데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2년 동안 보유도 해야 되지만 거주도 2년 동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2주택자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의 세금이 이제는 8%가 됩니다. 3주택은 무려 12%가 중과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